똑똑하고 딱 부러지는 주식 투자 똑딱이 주식입니다. 자, 이번 주 증시 관련해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흐름을 좀 되짚어 보면서 이번 주의 상황을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말 그대로 지난 두 달간 강세장을 보여줬죠. 지금 보시면은 두 달 동안 아주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다우지수가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을 했죠.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소리는 단순한 반등 상승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안에는 어떤 향후에 대한 어떤 기대감, 새로운 기대감이나 큰 기대감을 품고 있다는 소리니까 다우지수의 역사적 신고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나스닥 지수 역시도 보시면은 지금 현재 상승을 지속하면서 연중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인데, 다만 우리가 이제 다우 지수를 갖고 볼 때는 보시다시피 이제 두 달 동안에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승에 따른 다소의 좀 부담은 있죠. 이만큼 이렇게 쭉 상승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연말 쪽으로 어느 정도 매물 수화를 거칠 것이냐, 이런 어떤 개념은 있지만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미 상승을 하고 나서요. 상승을 하고 나서 지금 이 매물 소화 구간을 거쳤습니다. 이 구간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다우 지수는 쭉 올라갔지만 나스닥 지수는 이 구간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연말 쪽으로 나스닥 지수가 더 힘을 낼 수 있겠느냐,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우리가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 한번 봐보세요.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어떻게 움직였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 어, 상승을 하고 나서 4개월 조금 넘게죠. 4개월 넘게 박스권으로 이렇게 행보등락을 보이면서 매물수화를 거쳐왔어요. 그러니까 1차 상승을 하고 나서 4달 이상 이렇게 박스권 등락을 보여온 개념 아닙니까? 이런 패턴은 추가로 또 한 번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500달러에 이렇게 저항이 되고 있죠. 500달러에 저항되고 있죠. 그러나 보시는 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계속 두들기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 패턴은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죠. 소극적 저항에 해당되는 패턴입니다. 소극적 저항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앞선 저의 강의 동영상을 확인하시고요. 소극적 저항을 보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500달러를 언젠가 넘어갈 텐데, 과연 이번 주부터 해갖고 연말 쪽으로 이렇게 넘겨 들어가는지. 자, 이렇게 넘겨 들어가면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냐면은 당연히 먼저 HBM 관련주에 영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 관련주 이런 쪽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과연 그럴지, 아니면 다시 한번 막히고 또 눌렸다가 이후에 이제 돌파하는 형태로 갈지, 요거를 이제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아무튼 엔비디아 같이 이렇게 박스권 등락을 통해서 매물사를 거친 종목들이 저러한 500달러의 어떤 저항을 뚫고 올라간다 이럴 경우에는 나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힘을 더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를 통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자, 미국 증시가 이렇게 많이 상승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제 CPI가 계속 개선돼 들어오면서 연준의 긴축 종료와 관련된 기대감, 그리고 내년도 금리 인하와 관련된 기대감, 이번 FOMC에서 내년도 금리는 0.25%포인트씩 3번 인하가 돼서 0.75%포인트 정도 내년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치가 가장 크게 나타났죠. 그리고 고용 지표 등을 통해서 미국 경기의 연착륙 기대감이 작용된 결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향후 미국 경기가 경착륙을 통해서 어떤 경기 침체를 겪을 우려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왔지만은 금리가 다시
지금 국채 금리가 다시 다운되는 과정에서 고용 지표도 어느 정도는 좀 선방을 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같이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미국 경기가 연착륙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러한 기대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 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건데 다만 이제 미국 국채 금리를 갖다 놓고 볼 때 2 년물과 10 년물 국채 금리를 비교해 보면은 아직은 2 년물의 국채 금리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원래는 정상대로 간다면 10 년물 국채 금리가 더 높아야 되는데 지금 아직은 2 년물 국채 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아직은 지속되고 있죠. 자, 이상이 해소된 이후에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지. 2년물의 국채 금리가 10년물의 국채 금리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이런 정상화가 된 이후에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이후에 이제 미국 경제가 좀 침체를 겪는 그러한 경우도 과거 통계로 놓고 보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향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해소되고 나서 미국 경제가 연착륙의 상황을 유지하는가 이런 부분도 내년부터 계속 또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아무튼 뭐 시간적으로 놓고 볼 때 그런 부분은 이제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놓고 보면 미국 증시의 어떤 흘러가는 상황들을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한국 증시를 갖다 놓고 보면은 한국 증시를 갖다 놓고 보면은 상대적으로 좀 초라하죠. 미국 증시의 어떤 기세 이런 거에 비하면 말이죠. 11월 초에 이제 그 공매도 금지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금지 모멘텀이 나오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이제 급반등을 했었는데 11월 초에 이러한 급반등에는 성공했지만 이후 계속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제자리 걸음을 보여왔기 때문에 미국에 비하면 한국 증시는 상당히 초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 양도세 회피 물량 때문이죠. 해마다 반복되는 고질병입니다. 뭐 지난주 금요일 날도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윗꼬리가 달렸더라도 플러스로 마감했는데 코스닥 지수는 하락 마감했죠. 이런 부분도 결국은 양도세 회피 물량 영향을 받았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주봉 차트로 보면은 이제 코스피 지수 자체는 바로 요 부분입니다. 20주선에 돌파해서 지지로 계속 지지난주까지 지지로 계속 확인을 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박스권 상단을 약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20주선 돌파 안착에 성공했고 5주선, 20주선을 골든 크로스를 내고 움직였고 지난주에 이격이 없이 양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후 2600포인트 물론 2600포인트 전후에도 또 매물대는 여전히 있긴 있습니다만은 2600포인트 돌파 시도로 연결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지는 물론 20주선을 상향 돌파한 골든 크로스를 낸 5주선이 1차 지지선입니다. 이렇게 체크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인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코스닥 지수는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잖아요.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는데 궁극적으로 보면은 20주선 주봉 20전 우하향인데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은 우상향의 이동 평균선은 지지가 강하고 저항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면 계속 지지가 되거나 하향을 해도 단시간에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우상향의 이동평균선은 지지가 강하고 저항이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우하향의 이동평균선은 저항이 강하고 지지가 약하다. 그래서 이렇게 우하향일 경우에는 이렇게 반등하면 계속 여기도 부딪히죠. 부딪힙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파를 해도 쉽게 또 하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저항이 강하고 지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특성을 볼 때 우하향의 20주선은 일단 저항이 나타나겠죠. 그 저항이 나타났다 지난주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항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몸통이 어떻게 끝났어요? 몸통이 음봉이 아니죠. 윗꼬리가 있더라도 저항의 윗꼬리가 있더라도 음봉이 양봉입니다. 양봉이라는 소리는 이번 주도 역시 20주선을 넣고 계속 두들길 수 있는 돌파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는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5주선과
5주선과 20주선 요 사이에서 이제 양도세 해피 물량 소화를 하고 나서 20주선 위로 올라탄다. 이제 코스피 지수처럼 이렇게 움직인다면 연말 쪽으로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20주선 돌파 여부를 이번 주에 계속 확인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올해 증시도 8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남은 기간에는 이제 양도세 해피 물량을 소화하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매수세가 존재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어 이제 이거죠. 연초 및 내년도 유망주에 대한 투자입니다. 2024년도 이제 CES 같은 행사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내년도 투자 유망주가 뭔지 이제 부각되고 선별이 되겠죠. 내년도 업황이 특히 개선되는 섹터, 턴어라운드 되는 섹터, 그리고 이슈가 부각될 수 있는 섹터까지 선별하고 연말에 어느 쪽으로 매기가 유입되는지 확인해서 이제 투자를 해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경우는 이제 배당 투자죠. 물론 이제 8거래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배당 투자입니다. 뭐 전년도 배당이 높았던 종목들, 그리고 올해 특히 올해 순이익 턴어라운드가 높았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메이저 배당 투자가 유입되는 종목들을 추적해서 그들 종목들을 좀 이번 주 눈여겨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코멘트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